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와 함께 진행을 맡게 된 제레미 송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또 반가운 손님 우리 스튜디오에도 모셨는데요. 오늘은 또 와이칼라의 셔츠 너무나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같이 너무나 너무 빛납니다. 오버하시네요. 네, 직접 한번 화면으로 만나 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미국 생활 속에서 꼭 필요한 정보를 전해주고 계시는 장내 설계사 되시죠? 우리 마리아 존니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너무 오버하시는 오버한 거 건 아니에요? 아니고 있는 느낌 그대로 제가 고맙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이전 시간에 또 방송 보신 네. 분들, 네. 우리 뭐 이 방송은 텔레비전뿐만 아니고 네. 뭐 유튜브나 네, 네. 또는 그 구글 이런 SNS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접하게 되거든요. 네. 그리고 저희 텔레비전 방송 녹화 방송을 통해서도 많이 접하는데 네. 방송 보신 분들이 요즘에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거보다 더 네. 중요한 거는 네, 네. 마리아님이 말씀하셨던 정보들이 정말 몰랐던 부분들 네. 알게 됐다. 그리고 장내 보험에 대해서 네. 정말 궁금했었는데 또 이런 부분들이 있었구나. 그렇죠. 좋은 정말 실생활 쪽에서 꼭 알아야 될 정보의 팁을 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나 이구동성 감사하다고 전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전 시간 이후에 이제 오늘 좀 제가 다뤄야 될 여쭤볼 질문이 네. 뭐 교회가 됐던 네. 어느 뭐 이렇게 모임이 됐던 명의에 관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네, 뭐 네. 자식이 뭐 묘지를 샀는데 네. 또 아니면 어떤 그 그룹에서 묘지를 대용으로 줬는데 그렇죠. 이게 실제 내 명의가 될 수 있는지 네. 그 부분은 좀 여쭤보고 싶네요. 네. 네. 그러니까 예전에 뭐 20년 전, 30년 전에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20, 30년 전에 네. 이제 목사님들께서 그 교회 가족들을 위해서 네. 이제 단체로 이제 20기, 30기 이렇게 한꺼번에 이제 묘지를 구입을 구입하셔서 해놓으시고 네. 그게 너무 고마운 일이죠. 왜냐하면은 요즘 같아서는 교회에서 10개만 하고 싶어도 벌써 10만 불이에요. 30개 하고 싶다고 하면 30만 불이에요. 안 하시는 게 아니고 못 하시는 하시는 거군요. 거죠. 예, 비용 예. 때문에. 비용 때문에요. 오. 그래서 그 예전에 20, 30년 전에 그 목사님들께서 아주 지혜로우신 분들이 벌써 이렇게 교회 가족을 위해서 야. 그 준비를 하셨다는 것은 그분들은 벌써 20년, 50년을 선경 지명이 있으신 네. 거네. 미래를. 그렇죠. 야. 50년을 내다보고 벌써 어느 교회 같은 경우에는 한 40년 전에 그 교회에서 40년 전에 그 묘지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교인들을 위해서 확보하시는 거구나. 그렇죠. 근데 지금 그게 안 되는 거는 비용이 워낙 차이 나서. 지금은 이제 가격이 보통 한 10,000불 이렇게 되니까 아. 우리 교회에서 한 30개 사놓고 싶다. 그러면 30만 불이니까 아이고, 페이먼도 아이고. 집값 페이먼이라서 감당하기가 그래서 쉽진 않네요. 못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제가 더 적극적으로 여러분께 홍보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장례 서비스도 문제고요. 또 묘지도 이제 예전에 구입을 하신 분들이 대부분 많이 계세요. 그런데 그래도 아직까지도 이제 늦었다 하는 게 빠른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보면은 빠를 수도 네, 있는 거네요. 지금도 이제 10,000불이면 너무 비싸다 이러고 안 사시지 마시고요. 먼 훗날 되면 10,000불이 10만 불 될 수도 있어요. 당연하죠. 네. 그래서 바로 그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그 예전에는 자녀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부모님들이 교육도 시켜주고 이제 공부 가르치고 다 먹여주고 이렇게 해서 장례식의 그런 비용은 당연히 우리 자녀들의 몫이 아닌가 이렇게 하고 저희 이제 50대, 60대, 70대 부모님들이라면 당연히 이제 저희 부모님의 그 장례에 관한 거를 이렇게 준비를 해드리죠. 그리고 지금도 그 효자 효녀들이 되게 많이 계세요. 그래서 많이 전화를 오셔서 연로하신 부모님들 계시는데 정말 이거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전화 많이 오세요. 네. 그렇지만은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나 몰라라 하는 분들이 되게 많죠. 살다 보니까 또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그죠? 바쁘다 보니까. 그렇죠. 네. 왜냐면은 이제 몰라라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부모는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집이라도 팔아서 베풀라고 줄라고. 집이라도 팔아서 다 주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그렇게 희생을 한 부모님들의 자녀들은 과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한 3만 불의 그 경비를 부모님을 위해서 여기 쓰세요 하고 과연 우리 자녀들이 어머니 아버님을 위한 장례 비용을 선뜻 할 수 3만 있는 불씩 6만 불을 여기 있습니다 하고 드리는 자녀들은 굉장히 드물 거예요. 물론 있지만 네. 그렇게 쉽지 않다는 얘기네요, 그죠? 그렇죠. 그리고 이상하게도 이런 장례식을 해보면은요, 정말 잘 살고 교육 많이 받고 잘해드릴 것 같은 자녀들이 대부분 많이 계시거든요. 네. 근데 실질적인 경험에 의하면 많이들 잘 못해요. 반대로. 그러니까 효자 효녀인 거는 분명 사실인데 네. 막상 이런 문제가 왔을 때 굉장히 그 스틴지하는 그렇게 나오는 자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정말 못 살고 그 정말 어렵게 사는 가족의 자녀분들은 오히려 더 그렇죠. 마음적으로 이제 굉장히 염려가 되는 거죠. 왜냐면은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 계시는데 갑자기 상을 당하면은 이거 어떻게 참 보통 일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미리 준비를 하시잖아요. 굉장히 고맙죠. 부모님 입장에서도 고맙고 또 자녀된 입장으로서도 이렇게 준비를 하고 나면 돌아가셔서 한꺼번에 몇만 불 내는 거하고 지금 이렇게 페이먼으로 매달 할부로 내는 그렇죠. 거하고는 그러니까 다른 거죠. 묘지도 그렇고 이제 장례 그 서비스 보험도 그렇고 따지고 보면 사실 얼마 안 되는 돈이에요. 우리 마음이 없어서 그렇지 사실 100불, 200불 큰 일이 났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그렇죠,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미리 하시면은 나중에 먼 훗날 정말 하길 잘했다. 그리고 굉장히 고맙죠. 그리고 이제 자, 그럼 아까 우리가 얘기 나눴던 중에 이제 교회 측에서 목사님이나 네. 통해서 어떤 그룹으로 네. 뭐 2, 3년 전에 워낙 비용이 그때는 뭐 이렇게 큰 비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런 부분들을 한꺼번에 사서 교인들한테 이렇게 배분을 하려고 하는데 네. 거기다 명의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그 사실은 그 교회에서는 이제 교회 그 가족분들 그 교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미리 준비한 거잖아요. 준비한 거잖아요. 예, 예. 근데 그 교회도 안 다니면서 그냥 묘지만 달라고 그럴 수는 없죠. 아, 그럼 그렇죠.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 명의는 정하지 않은 건가요? 그렇죠. 아.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그 목사님이 또 안 계셔가지고 이제 사인을 못 하시고 이제 그럴 경우도 있기는 있지만 네. 대부분 경우에는 이제 큰 문제는 아니에요. 큰 문제는 아니다. 교회 입장으로 보거나 교회에서 이제 주시기로 했으면 그거는 상관이 없는데 네. 이제 그 뭐가 문제일까요? 실질적인 사례를 제가 말씀을 예, 드릴게요. 우리 아주 진솔하게 좀 네. 말씀하시죠. 정말 그런 해프닝이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네. 가족이 이제 아무래도 큰 형님이 우리 가족을 위해서 사랑하는 동생들을 위해서 이제 8자리를 나란히 사셨어요. 아, 맏형이. 네. 네. 그런데 그 가족들을 위한 거죠. 뭐 고모라든가 뭐 남동생이라든가 이렇게 나누기로 했는데 그 자녀분이 이제 그 조카가 되는 맏형의 거죠. 그렇지. 그러면은 조카 입장에서는 저부터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입장이 다 내가 생각하기 다 따르는데 다르지. 관점이 다른 거죠. 네. 어머님 이제 자녀들이 크고 또 손자 손녀도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많아요 그분이. 그러니까 이거를 차라리 고모나 삼촌들은 각자 알아서 하고 이제 우리 자녀들이 이제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거기에서 오는 어떤 그러니까 실망감이 처음에 시도했던 의도하고 바뀌게 되는 거네요. 가족 관계가 완전히 깨질 야, 수도 깨질 있어요. 수가 있겠다. 그런데 조카 입장에서는 저부터도 이제 엄마 아버지 옆에 제가 있고 싶죠. 그리고 또 묘지가 없는 것도 아니고 아버님이 준비를 해놓으신 거니까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아예 차라리 8개를 준비를 하셨을 때 각자 돈을 내고 이름을 다 나눠 가졌어야죠. 미리 사전에 명의를 양도를 받는 거가 제일 우선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깔끔하게 그러면 이제 나중에 훗날에도 큰 문제가 없으니까 그렇죠. 이미 명예를 받았기 때문에. 네네.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까? 교회도 마찬가지고 교회는 이제 일부러 이렇게 뭐 누가 쓸 건지 그건 모르기 때문에 네. 일부러 명예를 나눌 필요는 없겠지만은 없고, 네.
그때는 이제 가족의 이제 교회 식구가 돌아가셨다 그러면은 목사님 이제 사인해서 아니면은 이제 공증을 해서 하시면은 간단하게 되는 거고요. 제가 사례를 드린 거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아드님이 어머니 아버님을 위해서 이제 사준 묘지가 네. 아드님 명의로 돼 있잖아요. 네, 네, 근데 네. 이제 부모님은 당신 그렇죠, 건 줄 그렇죠. 알고 부모 명의를 한 게 그 자기 명의로 됐겠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부모님은 아유 묘지 있으면 뭐해 화장할 거야. 그리고 대부분. 부모님이 그 묘지를 팔았어요. 다른 친구한테 옆에. 근데 그게 팔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명의가 본인께 아니었기 때문에. 아드님 이름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종종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미리 이제 다 기록을 해놓으시면 좋죠. 그 최근에도 그 아시는 분 지인분의 한 분이 교회에서 네. 뭐 이렇게 지금처럼 네. 묘지를 받았는데 네네. 내가 뭐 비석이나 꽃병 같은 걸 미래할 때 할 수 있습니까라고 여쭤보셨잖아요. 네, 그때 안 네. 된다 그러셨잖아요. 명의가 왜냐하면 명예가 그 묘지 자체가 본인 거가 가 아직 아니기 양도를 안 때문에.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목사님 이피아에 나한테 명의를 주십시오 하고 뭐 의뢰할 수 있겠네요. 네, 그죠? 그렇죠. 네, 당연히 그렇게 그런 하실 수 이후부터는 네. 이런 절차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네, 거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세월이 빨리 흘러가고 또 이 묘지라든가 이런 장례에 관한 그 서비스 비용이 정말 먼 훗날이라든가 나에 대한 문제가 아니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 죽음이라는 게 어떤 날짜를 정하고 떠나는 분은 안 계시죠. 아유, 죽음을 어떻게 예측할 수 네. 있겠나요? 없죠. 네.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먼 훗날 그 자녀들에게 이제 이런 근심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서 많은 부모님들이 묘지 구입이라든가 이런 장례 절차라든가 장의사 선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미리 부모님이 생활 능력이 있으실 때 네. 미리 이렇게 미리 준비를 준비하시면 좋죠. 해놓으시면은 또 좋은 거는 알지만 또 이 월페어 타가지고 과연 뭐 월페어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장례 보험을 들면 뭐 먹고 살 게 없겠죠. 그런데 그나마 이제 자녀분들이 이렇게 걱정, 네. 근심, 경제적인 부담을 덜기 위해서 이제 직접 내가 해놓자 그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대부분 한국 부모들은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죠. 애들한테는 네. 부담 주고 싶지 않다.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어제 뉴스를 제가 잠깐 이제 들었는데 그 정부 혜택도 그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많이 삭감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10년 동안. 앞으로 뭐 SN, 뭐 네. SS 뭐 이런 그 네. 웰페어 이런 것들도 삭감하겠다. 많이 삭감을 해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굉장히 더 하시기가 힘드시죠. 또 이런 페이먼으로 하시기가 힘드시기 때문에 미리 그나마 이제 조금 절약하시고 또 뭐 사실 자녀들을 뭐 선물을 사준다든가 뭐 손자 손녀들 오면은 용돈을 준다든가 이렇게 해보면은 돈이 맨날 딸리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 자녀들 용돈 안 주셔도 돼요. 내가 내 준비 먼저 챙겨놓고 해 놓으시면 자녀들이 훨씬 더 고마워하고 감사한 거죠. 혹시 개 중에 이게 부모들이 이제 자기 것을 다 묘지나 장례보험 다 들었는데 상을 당하셨어요. 근데 네. 자녀분들이 와서 장례했을 때는 꽃 같은 거가 필요하잖아요. 네, 네. 그 자녀 중에서 이 꽃은 얼마예요? 물어보면서 어떻게 아셨어요? 그 제가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혹시 그런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많이 그죠? 계시죠. 그러면 예를 들어 얼마 하다는데 그걸 네. 이거는 미리 부모님이 안 해놨나 이렇게 물어보는 자녀 있습니까? 네, 네, 아 있습니다. 정말? 야, 그때 사실은- 조금 좀 그렇겠네요, 그죠? 왜 이런 것까지 준비 안 해놔서 하는 자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똑같아요. 묘지는 사놨는데 네. 부모님들이 이제 교회나 이렇게 단체로 묘지 구입은 해놨는데 음. 비석이라든가 겉관이라든가 겉관 설치비, 비석 설치비, 이건 이제 옵션이라고 생각하니까 꽃병 네, 이런 네. 거를 다 또 내야 되거든요. 내야 되죠, 따로 사실은. 그러면은 자녀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아 묘지 살 때 이것까지 같이 해놓으시지 이렇게 그러니까 떡을 이야. 하나 주면 10개 달라고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야, 그래요? 그런 거 볼 때 좀 마음이 조금 좀 그러시겠네요. 어?
이제 그 자녀들을 부모님이 많이 대부분 이제 희생을 많이 해서 이제 정말 훌륭하게 돈 많이 벌게끔 뭐 의사를 만들어 놨다든가 그렇죠, 이제 그렇죠. 예. 그렇게 많이 계시거든요. 훌륭하신 부모님이.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그 돈도 많고 이제 그런데 이런 그런 걸 아까워하는구나. 그런 실질적으로 뭐 아까울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은 이제 자식은 그 부모님은 이제 아무래도 내 자녀들이나 이제 아들 딸들은 내 부모이기 때문에 다 해주고 싶죠. 근데 자녀들이 이렇게 먹고 살다 보면은 그 힘들 경우가 많아요. 비즈니스도 안 되고 그러면은 관을 고르는 데서 제일 많이 그런 문제점이 보이는데요. 아이 뭐 노인네 돌아가셨는데 이렇게 비싼 거 굳이 할 필요가 있는가? 경제적으로도 이렇게 좀 힘든데 충분히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입장을 바꿔서 내 어머니라면 또 내 아버지라면 충분히 더 빚이라도 내서 그렇게 하는 더 또 해주고. 자녀도 있죠. 더 비싼 거로. 그렇죠. 그 이제 돈이 없으면 저도 없으면. 이제 저희 어머니 장례식 때 이제 빚을 내서 이렇게 잘 해드리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빌려서 장례식을 하는 그런 입장을 그런 계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또 일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이나 자녀들이 그런 장례식을 충분히 해주고 싶지 해주기 싫은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제 형편이 손에 돈을 쥐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몇만 불씩 들어가려면은 굉장히 힘들기 물론 근데 때문에. 아까 말씀 중에 그런 자녀는 내가 보니까 좀 밉상일 것 같아. 미안한 얘기지만 뭐 묘지 다 했는데 이런 비석과 꽃까지 미리 해놓으시지라고 얘기하는 자녀라면 조금 좀 그럴 것 같아. 그죠? 근데 이제 미운 자녀들도 있고요. 또 미운 부모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너무 어렵고 힘든데 막상 돌아가시면 이런 준비를 아무것도 안 해놓으셨기 때문에 정말 실질적으로 그게 다 자식의 몫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자녀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죠. 힘들죠. 네, 그리고 또 미국에서는 각자 알아서 해야 되는 그런 풍습이 있지 않아요? 우리하고 좀 다른 문화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미국 분들은 은퇴하시면 각자 알아서 이제 은퇴 준비 속에 이게 포함되어 있습니까? 장례 준비라든가 이런 묘지 준비가 꼭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은퇴 준비 안에. 네, 네. 야, 그게 우리하고 좀 다르네. 그래서 지금은 저희 한인 분들도 자녀분들이 이제 미리 젊었을 때 묘지 구입이라든가 장례식 서비스라든가 50년, 70년을 내다보고 미리 다 하시는 거죠. 준비를.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그 이전 방송 보신 분이 이런 질문을 하신 분이 있어요. 그 장례 보험은 네, 일반 생명보험하고 다른 게 뭐냐? 네, 네, 네. 그 생명보험은 돌아간 이후에 그 펀드를 좀 받을 수 네. 있잖아요. 네, 뭐 네, 그거를 뭐 그렇죠. 자녀한테 다시 되물림해 줄 수 있는데 네, 그렇죠. 장례보험은 혹시 펀드를 받는 건지 뭐 다른 건지 그 여쭤보시는 네, 분들이 네. 꽤 있네요. 네. 그러니까 장례보험은 실질적으로 장례식을 치러주는 그런 보험이고요. 그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자산 가치. 자산 가치는 없다. 자산 가치는 없어요. 그러면 그냥 풀리 서비스만 받는 거예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일하게 월페어를 타시는 분이나 정부의 그 보조, 메디케어 그런 보조를 받으시는 분들이 유일하게 하실 수 있는 것이 장례보험입니다. 그래서 그 웰페어 받으신 사회보장제도를 받으신 분들이 이거를 가입해도 크게 문제가 없다는 게 바로 여기에 네, 근거군요. 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돈으로 받는 리펀할 수 있는 생명보험 하게 되면 그게 끊길 수 있나요? 사회보장제도가? 네, 네. 야, 이게 되게 중요한 네. 부분이네요. 그러니까 월페어를 타서 먹고 살기 위한 생계를 그 보조를 해드리는 네. 그런 돈인데 그 돈을 타서 내가 죽었을 때 우리 자녀들에게 그 돈을 일종의 물려주는 유산처럼, 거죠. 유산처럼. 네. 그래서 안 되는 안 거고요. 되는구나. 장례보험을 들기 위해서 돈으로 받는 장례식
생명보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있습니까? 네네. 돌아가시면 돈으로 받는. 돈으로 받는 보험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유산 상속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웰페어가 끊길 수 있다는 네네, 거예요? 월표를 타시는 분들은 돈으로 받는 거는 그거는 주의해야 될 점이네요. 네, 무조건 안 되죠. 근데 우리 마리아존님께서 네. 지금 안내해 주시는 장례보험은 그거하고 전혀 무관하다는 네,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월표를 장례보험을 들어서 월표가 잘렸습니다 이러면 제가 제 돈으로 그때 5,000불씩 5,000불씩 드리겠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근거가 절대로 이거는 안심하고 가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유일하게. 두 번째 질문. 네. 자, 10년짜리 보험을 들었어요. 네. 근데 사람의 또 사망 시기는 우리가 약속한 그렇죠. 것처럼 일찍 네. 돌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뭐 한 달 만에 돌아가셨어요. 네. 나머지 9년 동안 돈 안 내도 네, 안 이 내도. 서비스를 그대로 받을 수 네, 있나요? 그럼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서비스를 오늘 이제 계약을 하시면 예. 한 번만 내고 돌아가셔도 다 해드려요. 그래서 한 번만 내고 돌아가셨다고 잘 못 해주는 게 아니고 또 10년 동안 다 내고 돌아가셨다고 잘 해주는 것도 아니고 일단은 똑같다, 서비스를 개런티로 보장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준비를 많이 하시는 거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아주 오래 전에 그 목사님 한 분이 이제 그 장례보험을 들었는데 네. 그때는 이제 장례 비용이 1,500불에 그분이 하셨잖아요. 싸잖아요. 그 당시 때는. 네. 쌌죠. 근데 지금은 그 장례식 베이직 서비스 한 가지만 해도 2,800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목사님께서 너무나 그렇게 많이 매년 오르는지 그러니까 전체 몰랐다. 금액이 1,500불밖에 안 됐던 시절이었는데 지금은 한 아이 한 항목만 2천 얼마니까 2,800. 놀라시는 거겠네. 네네. 그래서 장례비만 지금은 5,000불에서 6,000불 아이고, 되고요. 아이고. 거기에다가 5,000불, 6,000불에서 나무관 이제 관값은 또 별개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나무관을 꼭 쓰셔야지 되고요. 이제 철관은 쓰시면 안 돼요. 이제 녹이 녹쓰니까. 쓴다든가 이제 물이 고일 수가 있기 때문에 나무관을 쓰셔야 되고요. 그렇지. 비가 올 때 쭉쭉 빠져줘야 되는데 네. 철관은 안 되니까. 네, 그럴 수 그래서 있구나. 겉관 같은 거를 쓰는 이유가 이제 그거고요. 그래서 나무관이 아무리 저렴한 거라도 그 화장하는 저렴한 관도 2,000불이에요 요새는. 네. 그래서 그렇게 비교를 해보면 장례비 서비스가 5,000불, 또 관값이 뭐 3,500불에서 4,000불, 네. 비석, 텍스 내고 비석하고 뭐 겉관하고 하면은 한 10,000불 넘어요, 훌쩍. 12,000불. 12,000불. 네, 그렇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미리 장의사 자체 내에서 미리 하시는 분들은 할인 혜택이 있어요. 미리 하면은 또. 네. 그리고 페이먼으로 하실 수가 있고요. 근데 일단 미국에서는 사람이 돌아가시면 페이먼 없고 또 미리 그 내라는 대로 현재 가격으로 다 내셔야 되죠. 자, 그러면 장례보험 비용의 그 개개인 항목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비스, 네.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비석, 네. 속관, 겉관, 네. 심지어 꽃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게 보험 하실 수 있죠.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 네, 그렇죠. 정작 내가 죽고 나서 그 이후에 자녀가 됐던 돈 전혀 안 내둘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어차피 보험비에 네. 다 포함되니까. 네네. 그래서 하는 거죠. 네. 그래서 하는 거군요. 네네. 저 같은 경우에도 제 그 장례보험 증서에 관우에 놓는 꽃도 제가 다 그것까지 포함시켜서. 제가 샀죠. 네. 이야, 완벽하게 그래서 하셨구나. 우리 애들은 꽃도 안 사도 되는 거죠. 그 사실 그 꽃병 그 예를 들어서요. 그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묘지에 이제 꽃병에 있어 그러니까 갖고 꽃병을 꽃을 뭐 사들고 몇 개 넣어야 되는 가잖아요. 것 같고도 나중에 또 문제가 될 수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이제 부모님 살아계실 때 꽃도 사서 이제 드리고 네, 선물하고 이렇게 네. 해야지 묘지에 꽃병을 사서 꽃을 꽂아 놓으면 돌아가신 부모님이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 일종의, 결국은 꽃을 사들고 성묘를 가는 것도 내가 나를 위한 그런 행위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 오래된 이야기인데요. 꽃병을 사지 말고 어머님하고 약속을 한 거예요, 이분이. 네. 그러니까
살아계실 때 꽃을 사다 드려야지 돌아가시고 나서 묘지에다가 성묘 갈 때마다 꽃을 사들고 예쁜 꽃을 사들고 가면 어머님이 보실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말씀을 방송에 드렸더니 이분이 매주 토요일마다 실질적으로 있었던 이야기인데 이 따님이 매주 토요일마다 노인 아파트에 이제 가서 꽃을 이제 사들고 가는 거예요. 아이고 어머님 살아계실 때 네. 살아계시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한 번은 그 따님이 저를 초대를 했어요. 어머님 집에요. 그래서 갔더니 그 노인 아파트 이제 시니어 아파트잖아요. 네. 문을 딱 여는 순간 꽃 꽃향기가 향기가 그냥 쫙 정원처럼 그 스튜디오처럼 생긴 네. 그 어머님 노인 아파트에 너무 예쁘게 매주 갈 때마다 이제 뭐 올키드도 사놓고 뭐 화분도 예쁘게 해놓고 그거를 아주 정말 아름답게 이렇게 꾸며 놓으신 거예요. 어머니 방에. 그러니까 이분이 그 친구분들이 그 같은 아파트 사는 친구분들이 밥을 먹어도 그 집에 와서 밥을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점심 다 각자 싸들고 와서 고기 방에서 옹기종기 이야. 아주 그 소녀들처럼 네. 그 어머님들이 이제 6분이 얼마나 좋겠냐고요. 향기도 좋고 네, 예쁘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묘지에 가서 성묘를 수만 할 번 때 가서 예쁜 꽃 올리는 것보다는 네. 살아계실 때 네. 가서, 살아계실 때 이제 매주 정해놓고 꽃을 사드리는 거예요. 한 송이라도. 그러면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 즐기셔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용돈도 많이 드리고 또 꽃도 미리 사다 드리고 그런 기억이나 추억을 많이 쌓아 놓으시면 너무 좋겠죠.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래도 또 돌아간 이후에 그분은 묘지에 가서 꽃병 안 또 샀어요. 그래요? 네. 근데 이제 개중에 이제 또 꽃 누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네. 그런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꽃을 얼마나 꽃병은 준비해야 되는지 그건 어떤 정해진 건 있습니까? 그 주로 이제 묘지 하나에 꽃병 한 개를 사시는데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니까 너무 슬프잖아요. 그러니까 아드님이 꽃병은 한 개만 필요해도 됩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5개, 저는 6개 뭐. 꽃병을 5개 해주세요. 그래서 실제로 5개는 좀 너무 많고요. 한 3개 정도 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3개를 하셨어요. 이제 시간이 세월이 이제 한참 지나니까 그분이 아드님이 마리아 씨 말대로 하나만 살 걸 갈 때마다 3번들을 사야 됩니다. 그렇지. 꽃병마다 다 꽂아야 되니까. 네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빈 꽃병에 꽃도 없는 빈 꽃병이 이렇게 있으면 쓸쓸하고 이제 이러니까 그 살아계실 때 꽃을 많이 사다 드리든지 이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참 그 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정보 중에 오늘 또 하나 우리가 캐치한 게 뭐냐면 장례 보험 안에 네. 아까 얘기했던 보험 서비스 외에 겉관, 속관 이런 모든 심지어 비석 꽃까지도 다 네. 포함시켜서 계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네네. 그럼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다음에 자녀들이 단 1불도 안 쓰게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1분도 안 쓸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이제 교회 사용료도 내야 되고요. 또 목사님 감사 헌금도 드려야 그건 되고요. 이제 따로. 그거는 그리고 보험하고 혜택되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식사 대접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은 한국에서는 장례식 비용 속에 네. 식사를 하실 수 있는 그 음식값이 아예 포함이 되어 있어요. 한국에는. 그렇습니까? 네. 오. 장례 장의사에서 이제 뭐 한 100명 올 겁니다. 그러면은 아예 그 100명의 음식값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요?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여기는 조의금 갖고 우리가 그런 걸 다 네, 하잖아요. 네. 그래서 조의금 갖고 하시고 이제 음식 비용은 이제 어느 가정은 이제 10명만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200명 올 수도 그렇죠. 있는데 네. 장례 비용을 5,000불에 했다면 음식값이 거기에 포함이 될 수는 없습니다. 미국은. 네. 근데 한국은 그게 포함되는군요. 네, 한국은 포함이 되어 있어요. 네. 근데 실제 보면은 한국 장례하고 미국 장례가 좀 다른 부분도 있고 유사한 부분이 네.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 조마리아님은 네. 여기에서 장례 문화 쪽에 오랜 일도 하지만 실제 네. 보면은 한국의 라이센스 갖고 계시지 않나요?
네, 그죠? 제가 이제 아무래도 한국 분들을 이제 많이 도와드려야 제가 되고, 알기로는 아마 유일무이하게 혼자만 이거 라이센스 갖고 계시는 거 알고 있는데. 네. 그죠? 저 이제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이제 음. 아무래도 이제 제가 한인 코리안 커뮤니티를 위해서 이제 그 수의 수의. 돌아가실 때 네. 입는 옷.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경제적인 부분을 떠나서 이제 집안에 이제 그런 가풍이 이제 돌아가시면 이런 수의를 전통 수의를 준비하신 분들이 좀 계세요. 미국에서도.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보면은 이제 조상들 대대로 이제 이런 거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거죠. 이런 마지막 수위라든가. 한국은 사실 그런 부분이 크죠. 그렇죠. 유교 사상이니까. 네네. 그래서 그런 그 수위를 입히는데 한 20, 30피스가 돼요. 와우.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제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제 배워야지만이 이제 그 더 잘 도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공부를 하셔가지고 네. 그 라이센스 따신.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경우에 요구 뭐 상황이든 다 서비스가 가능하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네. 양쪽 문화를 다 아시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3일장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네, 돌아가시면 네. 돌아가신 순간서부터 꼭 그 문상객들을 다 맞이해야 되고 맞이해서. 그 저기를 지키셔야 네,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미국 주로 이제 병원 안에서 그걸 네. 하죠. 네. 장례식장이 이제 어타치가 되어 있죠. 네, 병원 안에.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에서는 돌아가시면 반대로 병원으로 가시고요. 거기서 미국에서는 미국에서는 돌아가시면 병원에서 나오셔야 나오지. 돼요. 아, 그게 네. 다르구나. 네. 한국은 맞아, 병원으로 가죠. 네, 네. 거기서 뭐 술도 먹고 네. 고스톱도 치고 장의사 네, 그죠? 네, 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제 그 돌아가시면 이제 장례식 그 시간이 정해지면 이제 뭐 1시간 전에 와서 네.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지켜야 되는데 굉장히 힘들어하고 또 이런 묘지 준비라든가 장례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더 힘들겠네요. 아이들이 이제 그 우왕좌왕. 네. 그리고 이제 부모님이 준비를 묘지 준비라든가 이런 거를 해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쓰기 위한 컨펌하는 그런 시간이 보통 한 최소한 2~3시간은 걸리거든요. 다 준비해 놨는데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니까 이제 또 바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에게 이제 시간적인 또 경제적인 그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많은 부모님들이 이제 스스로 이제 이렇게 해 준비를 해주시는 거고요. 이제 제가 그 장례에 관한 거 다루는 거는 이제 한 몇 주 안 됐거든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전화 오셔서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고 또 심지어 이제 90세 넘으신 노모가 계시는데 하기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늘 갖고 계시지만 못 하셨다.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해봐야 되겠다. 이제 그런 그러신 연락도 분들이 오고.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지금 방금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오해하지 마셔야 될 거가 장례 쪽 준비가 몇 주 안 됐다 하지만 실제 장례 쪽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수십 네. 년부터 하셨죠? 네, 네, 맞습니다. 그죠? 네, 네. 원래 그거부터 시작하신 거 아니세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다 이쪽 쪽에서는 완전 이 바닥에서 네. 오래됐습니다. 완전 원조죠, 원조. 네. 예.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가장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아이들이 어려운 시간이 이제 이런 상을 당했을 경우가 정말 어떠한 단어도 그 보상받을 수 없는 그런 위로가 될 수 없는 그렇죠. 굉장히 그 어려운 슬픔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제 이런 준비를 해 놓으신다면 자녀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또 정신적으로도 이제 많은 도움이 되고 또 굉장히 고맙죠.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들 준비하세요. 네, 그리고 심지어 우리 조마리아님 덕분에 사실 그게 많이 홍보도 되고 네, 아마 그 덕분도 제가 보는 입장에서 적지 않을 것 같은데요. 많은 준비할 수 있게끔 네, 네. 이때 선도자 역할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제 그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 이제 이런 정보를 미리 알으셔서 미리 준비를 하시고 또 때가 됐을 때 정말 아이들이 그 어렵고 고통스러운 순간에 잘 넘길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하심으로써 이제
여러분들의 그 걱정 근심 없고 또 마음에 준비를 한번 해놓으신 분들은요 진짜로 걱정 근심 없으세요. 자,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됐는데 네. 한 가지 제가 끝나기 전에 한 가지 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갑자기 사망했을 경우에 장례 비용 현재 요즘 시세로 얼마 듭니까? 한 3만 불에서 3만 5천 불. 자, 요즘이에요. 그죠? 네, 갑자기 사망했을 때 장례 비용만 네. 3만 불, 그러니까 묘지하고 같이. 묘지하고 같이 3만 불. 네. 자, 이거를 보험으로 우리가 처리하자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하시면 네. 이제 묘지 구입도 미리 하시면 미리 하고 네. 장례 서비스도 미리 하면 네, 미리 한 하시면. 달에 얼마 정도 할부가 되나요? 그 묘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묘지를 얼마짜리를 사시는가 그거에 따라 10만 불짜리 사시는 분들은 묘지가 몇천 불 되겠죠. 그렇죠. 페이만요. 예, 그냥 우리가 평범하게 예. 평범하게 보통 한 200불 뭐 이런 선에서도 충분히 하실 수 한 있으니까 달에 200불. 네, 네. 장례 비용은 한 달에 장례 비용은 100불 언더로 네, 언더로도 하실 수 있고 네. 또 이제 그 플랜에 따라서 다른데요. 다르죠. 화장 요즘에 많이 하시잖아요. 화장 보험 같은 경우에는 한 60불, 50불. 화장은 또 60불. 네, 그 오케이. 정도 선에서 충분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갑자기 마지막에 이런 질문 드린 거는 우리가 사망을 언제 올지 모르는 거고 네, 네. 그러면 지금 방금 마셨던 것처럼 묘지와 장례 비용은 3, 4만 불이 덜컥 듭니다. 네. 그거를 사전에 준비하란 얘기예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방송도 하시고 네. 봉사도 하시고 미리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자, 시청자 여러분, 우리 장례에 대한 비용, 서비스 이 모든 것들 늘 우리 곁에 계시는 조마리아님 계시고요. 전화번호 지금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한 번 더 얘기해 주시겠어요? 310이 있고 616이 있네요. 그죠? 네, 두 개 다 두 개 다 핸드폰이에요. 네. 핸드폰입니까? 네, 네. 이 전화를 하시면은 묘지와 장례에 관한 모든 네. 정보를 유익한 정보를 항상 언제든지 줄 수 있고 네. 전화하면은 찾아가실 수도 있나요? 네, 네, 그렇게 네. 제가 찾아가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전혀 낯설지 하지 마시고요. 뭐 항상 언제든지 뵐 수 있는 분이시니까 고맙습니다. 꼭 전화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너무 유익한 또 정보 주셔서 너무 네. 고맙고요. 네. 다음 시간에 좀 조금 더 디테일한 정보로 네, 우리 또 그렇게. 시청자 여러분께 좋은 정보 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와이칼라 좋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자, 함께해서 네, 감사드리고요.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시죠. 감사합니다. 네.